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과거에는 우리가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면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았죠. 물론 지금도 일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이 퇴직금 제도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가 있는가 하면 기업이 도산을 하면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근로자가 한 기업에 근무하는 평균 근속 연수는 2018년 기준으로 6.5년 정도에 불과한데, 즉 자전 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금액 자체가 커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퇴직 이전에 받아 써버리는 바람에 퇴직금이 퇴직 이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원래 퇴직금에 했던 퇴직 후의 안정적 생활의 기여는 사실상 어렸던 거죠. 자, 퇴직금 제도는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인데, 기업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퇴직 시에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반드시 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도를 통칭하여 바로 퇴직급여 제도라고 하는데, 퇴직급여 제도에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퇴직금 제도가 있고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있는데, 기업은 이들 제도 중의 하나를 강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만일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데, 2012년 7월 이후에 설립되는 법인은 반드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죠. 자, 그럼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재직 기간 중에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 보장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거기에 확정급여형 그리고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는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는 통상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액이 정해져 있죠. 자, 근속연수만큼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주죠. 예를 들어 20년을 근무하면 20개월분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을 사용자는 회사 측, 즉 흔히 말하는 대표들이죠. 그죠? 이런 퇴직금을 사용자가 모아뒀다는 주식 형식이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퇴직금을 모아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돈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에 불안을 느낀 근로자나 다른 곳에 목돈을 투자해 보려던 많은 사람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이용해 퇴직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찾아버리는 바람에 퇴직금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노후의 생활 안정에 기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확정급여형 DB, 우리가 Defined Benefit에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가 있는데,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르는데, 하지만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사용자는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부담금의 일부를 회사 밖의 퇴직연금 전문 운용가에게 맡기던 것입니다. 자, 운영 실적이 좋으면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또 어차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는 정해져 있고,
또 운영 실적이 좋다고 해서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또 운영 성과가 사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마음은 편한 대신 운용 성과가 좋아도 추가이득은 없다는 거죠. 반면 사용자는 운용 성과가 좋으면 유리하지만 성과가 나빠도 정해진 퇴직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회사가 도산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확정급여형에서는 회사 부담금의 최소 60%를 우리가 외부 기관에 맡기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기업이 도산하면 40%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입장에서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차이가 사실상 없다는 거죠. 다만 사용자 부담금의 최소 60% 이상을 회사 외부에 적립하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선 개선된 반면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하게 됐죠. 자, 그리고 확정기형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확정기형 우리가 Defined Contribution에서 바로 사용자가 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또 이 부담금을 회사 외부의 퇴직연금 전문운용기관에 넘기면 근로자는 이 부담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선택한 후에 그 실적이 좋든 나쁘든 그 결과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연금제도이죠. 자, 사용자는 매년마다 그의 월평균 임금 1개월분을 퇴직 부담금으로 확정적으로 내놓아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바로 확정기형이라고 부르는데 사용자는 매년 평균 1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넘기기만 하면 퇴직연금 전문 운용기관의 운용 성과와 무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로자에게는 그 운용 성과가 본인의 퇴직연금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회사가 도산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확정기여형은 회사 부담금을 전에 회사 외부의 기관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위의 두 가지 방식 중에 70% 정도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성격이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하이브리드형도 출시되고 있죠. 예를 들어 두 유형 각각의 비중을 6대4로 하는 식이죠. 자,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이 개인형 퇴직연금은 바로 취업자가 우리가 통상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의 일시금을 우리가 계속해서 적립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할 수가 있죠. 자,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통상 우리가 여건이 안 되거나 또는 일시적 퇴직 상태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 가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인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퇴직 후의 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등의 퇴직연금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틈새형 연금 제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형 우리가 IRP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회사 차원이 아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을 해서 전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그리고 전직할 때 받은 퇴직 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 퇴직연금이죠. 자, IRP를 퇴직금 및 다른 퇴직연금 제도와 비교하면 표 10-4와 같습니다. 그죠? 자, 부담금 납입, 사용자 근로자가 있고 퇴직금 제도 임의결정,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 IRP 등리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변동된 사항인데 우리가 개인형 우리가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 폭이 확대되었는데요. 노후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사람들도 가입하도록 한 것이 큰 변화였죠. 자, 재테크의 실제 퇴직연금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벌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재테크 관점에서 주목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정도인데 바로 개인형 IRP의 장점이죠. 그래서 퇴직연금의 목적은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대비죠. 그래서 퇴직연금은 55세가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죠. 그런데 55세 전에 퇴직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를 위하여 개인형 IRP가 있는 것이고 IRP는 55세가 되기 전에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제도이죠. 만일 회사를 여러 번 옮겼다면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연금 형태로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에는 법에서 일정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나 계좌 해지를 한다면 전액 수령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액 수령도 가능하다. 자, IRP는 노후를 위한 우리가 재테크 통장으로는 손색이 없지만은 IRP는 개인연금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까지 우리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경우 절세되는 세금이 92만 4천원에 이르죠. 총 금액이 우리가 통상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가 세액공제되어 혜택이 더욱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연금 재직을 포함하여 7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에 무려 115만 5천원이나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금 저축까지 납입이 어렵다면 IRP에만 가입하셔 세제 혜택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IRP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개인연금보다 유리한데요. 불입한도입니다. 이 불입한도는 바로 불입한도는 IRP 계좌의 연간 불입한도는 뒤에서 설명하는 개인연금을 합산해서 1,800만원까지 가능하죠. 1,800만원까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의무가입 기간은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IRP는 그런 의무가입 기간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은퇴 시점에 얼마 남지 않는 직장인에게는 개인연금보다 유리하다. 그리고 중대해지 가산세인데 개인연금은 가입 후에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가산세를 2.2%를 내야 하지만 IRP는 중대해지에 따른 가산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개인연금은 상품 종류가 보험펀드, 신탁 등 세 가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IRP는 보험펀드는 물론이고 정기예금, 국고채, 주가, 연계, 정권 등 투자 대상의 범위가 넓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금위원회에 따른 이익은 IRP에 가입해서 55세까지 운용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이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만큼 투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 수익이 더 커지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에 의하면 IRP에 가입한 후에 통상 펀드를 선택해서 자산을 꾸리면 일반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5에서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에서 만 55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게 되면 반드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찾아가서 본인 명의로 만들면 됩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저마다 다른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IRP는 가입 기간에 제한이 없고 중도 해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해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죠. 그리고 중도 해지 시에 가산세는 물지 않지만 해지 수수료 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제도의 퇴직연금은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달리 우리가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아직 퇴직하지 않고 근무 중일 때 당시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은 것을 말하는데, 퇴직연금에는 중간정산이 없는 대신에 담보대출 제도라는 것이 있어 퇴직금 적립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확정 기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도 하나 중도인출은 법이 허용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정도의 사유라면 바로 중도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먼저 퇴직연금 가입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이었는데 개인연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성격의 국민연금, 그리고 기업보장제도 성격의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소득 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개인 차원의 연금으로 1994년도에 도입되죠. 자, 개인 차원의 연금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이 되고, 이것이 앞서 본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국민연금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되지만 퇴직연금은 회사에 취업이 되면 사실상 가입되는 셈이지만, 개인연금은 가입 여부를 개인이 결정하고, 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이라면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이죠. 자, 개인연금의 분류에서 개인연금 분류의 기본구조에서 연금은 수시로 바뀌고 새로운 상품이 우리가 끊임없이 출시되고 전문가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이죠.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 상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연금 상품은 크게 연말 정산 시에 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가세연금 상품과, 그리고 세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에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세제 비적격 비과세 연금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간단하게 둘을 비교하면 전자는 세금 제도를 이용하여 혜택 한 가지와 불이익 하나를 동시에 주는 방식이고, 후자는 혜택도 불이익도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자, 세제 적격 가세연금 상품은 이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도 소득 연발 정산을 할 때 400만 원까지, 그리고 16.5% 또는 13.2% 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제 적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소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6.5%까지 세액을 공제를 받고, 그 이상은 13.2%를 공제를 받는데, 총 소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금 저축 4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66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죠. 자, 연금 저축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일시 납입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은 연금 저축, 즉 연금 목적의 저축을 강조하는 상품들이죠. 그래서 이 종류의 상품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연금 저축이라는 수식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운용하는 기간, 금융기관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 저축 신탁,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 저축 펀드,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 저축 보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모든 펀드는 원금 보장을 하지 않고 실적 배당을 하기 때문에 연금 저축 펀드 역시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죠. 나머지 두 상품은 원금 보장을 해줍니다. 자, 개인연금을 분류함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연금보험과 우리가 연금 저축보험, 그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할 것인데, 분명히 둘 다 보험인데, 연금보험은 보험유형 상품군이고,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상품군인데, 연금은 보험은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 부적격 상품이나 연금저축보험은 명칭은 보험이지만 세제 적격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칭은 유사하지만은 과세당국에서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의 상품이죠. 하지만 정작 금융상품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죠. 상품의 용어에서 오는 이러한 혼란은 금융당국이 하루빨리 정리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세제 비적격 비과세 연금 상품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에 세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제 비적격 비과세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비과세 혜택을 주는 세제 비적격 비과세 금융상품은 보험 성격의 상품들로 원금 보장해주는 연금보험과 그리고 원금 보장 없이 실적을 배당하는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연금들이 주요 특징 비교해 보면 5가지의 개인연금의 우리가 주요 특징을 표 10-6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개인연금을 위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5가지 유형이 있는데다가 은행, 자산운용사, 그리고 보험사 등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이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죠. 원론적으로 본다면 일반 직장인 경우에는 세제 적격 과세 상품군이 더 유리하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변액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 자, 변액연금 보험은 우리가 변액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수시로 변한다는 뜻이죠. 그죠? 수시로 변한다는 정확히 하기는 금액이 변동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받아서 사업비 명목으로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뺀 뒤에 남은 금액을 상품 가입 약관에 따라 정해지는 이율로 해당 자산을 굴릴 수가 있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율이 시장금리에 맞춰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어 있지만 그 변동폭은 시장금리의 변동폭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액연금은 다르죠. 역시 사업비와 보험금 등 이것저것 떼고 남은 고객의 돈을 다양한 상품, 국내외에 다양하게 투자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돈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 있죠. 문제는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그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점이죠. 그래서 변액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변액이라는 용어가 붙은 보험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연금에 대한 사례, 변액연금에 대한 사례인데요. 자, 변액연금보험은 보험의 투자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죠. 그래서 보험료 중 일부를 우리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연금 수령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형인데, 투자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과 해지 환급금이 달라지고 있죠. 자, 그래서 2017년 10월 6일 한국일보에 실린 내용인데 별도의 박스 처리하지 않고 본문에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